업종 지표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실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점일 때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저점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해요. 바로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뭐 기다리는 거 싫다 이런 분, 확실한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어떤 지표를 보면 되냐면 우리 제공 고재용님. 네. 이거 이제 필명으로 쓰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 투자를 오래 하신 거고. 전업 투자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겸업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네. 잘 돼서 전업 투자를 하시다가 네. 또 사업은 해봐야겠다 해서 네. 지금은 또 사업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꿈꾸는 약간 그런 모델 아닌가? 일단 뭐, 돈 많이 벌어서 회사 때려치고 네. 전업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업 투자를 제가 해보니까 예.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좀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네. 주가만 보다 보면 사람이 약간은 이제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에도 도움이 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은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2006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명한 지표 투자라는 책을 쓰셨으니까 네네. 지표 데이터를 보는 가치 네. 투자를 하실 테고. 네네. 지표를 보는 것은 이제 네. 기업 실적을 추정하기 위한 선행 지표로서 지표를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아, 뭐 물론 이게 돈이 되니까 선택을 하셨겠지만 지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업종 지표하고 기업 실적하고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업종 지표라는 게 기업의 실적 방향이고 네. 또한 기업의 주가 방향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투자 방식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데 네. 어떤 분들은 보유한 그 유형 자산이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마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배당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성장 관점에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를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표이기 때문에 기업의 그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어서 지표를 활용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표라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표가 뭐 예를 들어 뭐 수출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 업황이 뭐 마진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잘 들어맞는 업종이 있고 지표를 앞만 봐도 별로 주가랑은 맞아요. 이어지지 않는 업종도 네네.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표는 네. 업종들은 지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예. 정유화학, 철강, 건설, 건자재, 유통, 뭐 항공, 화장품까지 대부분의 이러한 업종들은 지표를 활용하게 되면 큰 방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은 업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라든가 엔터라든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그 업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종을 투자하려면 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야 돼요.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오나 엔터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이오, 엔터 게임은 지표로 투자하기 어렵다. 뭐 바이오는 그렇다 치고요. 네네. 근데 엔터는 뭐 예를 들어서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네, 맞아요. 뭐 콘서트 관객 수라든지 그런 거 보면 얼추 좀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방법론들이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네. 굉장히 똑똑하신 애널들이 이제 그런 네. 걸 분석해서 리포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뭐 유튜브 뭐 조회수도 같이 보고 네. 그죠? 그런 데이터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각각의 그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통한 부분이 엔터도 가능하다. 그건 인정하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좀 되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예측 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게임도 예를 들어서 런칭을 했을 때 초반에 뭐 네네. 유저 수가 얼마나 몰렸고 트래픽 네네. 얼마나 네네네. 몰리고 뭐 네네. 스팀 같은 데 순위 얼마 올라가 앱스토어 네네. 순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지표일 수 있을 텐데 네, 그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실적이나 주가랑은 조금 다른가요? 그것도 그런 부분도 좋은 접근인데 사실은 런칭하기 전에 뭐 클로즈 베타라든가 네. 뭐 이런 식의 대부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반응도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런칭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표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자체가 게임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그냥 지표만 체크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네. 엔트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대감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게임주 투자는 그 주변에 한 20, 30년 투자하신 분들도 어려워하더라고요. 네네. 진짜 엔터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엔터 게임은 지표로 봐도 좀 쉽지가 않다.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지표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 좀 어떤 게 있는지 뭐 사례를 말씀해 네.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를 한번 4가지 정도 업종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화장품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중국인 방문자가 증가하고 네.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증가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화장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시각을 이제 그 기업의 시각으로 보면 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 있어요. 이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화장품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래서 또 중국인 방문자가 증가하고 뭐 이런 식의 지표와 같은 거잖아요. 네. 결국 화장품 업황이 좋아진다는 지표와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지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동차 같은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동차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자동차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출하가 자동차 출하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SUV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SUV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ASP 다시 말하면 차량 판매 단가가 증가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진도 좋아지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기업 얘기로 돌아가 보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글로벌 출하가 증가하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마켓시어가 증가하고 그들의 SUV 판매가 증가한다는 지표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철강 같은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철강도 마찬가지로 철강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철강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열연이잖아요. 그래서 열연과 그렇죠. 또 원재료인 철강석, 그러면 열연과 철강석의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을 뺀 마진이죠, 이익이 마진. 마진을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게 증가하고 또 조강 생산량 또는 열연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제로 철강 업황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표가 사실은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열연과 철강석 가격이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열연 가격이 증가하고 열연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것은 디램과 랜드 가격이 올라가고 네. 화장품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수출 물량 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걸 다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디램과 랜드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그들의 그 수출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그 얘기는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지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요점은 업종 지표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실적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또 어려워지죠. 맞아요. 사실 그게 더 이제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거기는 한데 업종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 어느 업종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반도체부터 한번. 반도체, 네네. 그렇죠.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 금액은 전체 네. 우리나라 수출 금액에서 많은 경우에는 25%. 그렇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고요. 지금의 예로 보면 이제 반대의 경우잖아요. 반도체 수출 금액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적자로 전환했고 네. 무역 수지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저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인 것이고요. 지표로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특히나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의 그렇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디램과 랜드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수출 금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선행성을 보여주는 중국과 미국의 PMI 지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네.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 그 경기 순환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얘가 저점이 언제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죠? 지금은 사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밴드상으로 보면 PBR 밴드로 보면 거의 저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0.9배 정도 되는데 지금 0.9배에서 한 배 왔다 갔다 하는 네. 수준이지 않습니까? 저점이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점일 때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점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해요. 그죠? 근데 사실 저점으로 떨어지면 바로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옆으로 스물스물 가서 뭐 6개월이든 가다가
결과적으로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결과가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예. 이 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분들은 네. 한 1년, 2년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난 저점 싫다, 나는 뭐 기다리는 거 싫다 이런 분, 확실한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어떤 지표를 보면 되냐면 결국 중요한 전방 산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전방 산업,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도체 수요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PC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네. 하나가 이제 서버 시장이거든요. 이 세 가지 시장을 이제 방향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봤어요. 그랬는데 사실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 봉쇄를 하면서 스마트폰 자체의 판매도 굉장히 부진했고 또 PC나 노트북의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IT 기기 자체가 많이 팔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스마트폰이라든가 PC 노트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냐면 뉴스에 네. 중국의 스마트폰이 이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또는 뭐 PC나 노트북 같은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D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조금 더 이제 부지런한 투자자라고 하면 네. 대만 IT 기업들의 실적을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시장이라고 하면 대만 IT 기업 중에 에이스피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이 기업은 서버 시장에 들어가는 BMC 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리모트 컨트롤러로 하는 칩인데 이 점유율이 60에서 7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이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서버 시장이 많이 팔리고 있다. 서버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퀀타나 컴팔 같은 또 대만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PC나 노트북의 OEM, ODM의 마켓 쉐어가 한 80, 90%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또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글로벌리 PC나 노트북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기업들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들 기업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자기들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대만 기업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출만 맞아요. 공시하죠. 네, 네. 우리나라 뭐 신세계 이마트, 뭐 자동차 맞아요. 이런 네. 데가 월별 데이터를 이제 네, 공개하듯이 네, 네. 그거 참 좋은 건데.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홈페이지는 칩이 나오거든요. 네. 들어가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추이를 보면 만약에 말씀드렸던 대만 기업들의 그 PC 노트북이나 뭐 서버 시장의 선행 지표들을 보여주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 시점에 사실은 D램과 랜드 가격도 반등을 할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 맞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서를 맞아요, 쓰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밸류에이션 PBR 0.9배가 역사적으로 이제 저점이다. 근데 이제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그게 역사적으로 저점이지 0.8, 0.7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가치를 사서 시간을 내가 조금 소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살래, 가격을 살래? 그럼 나는 가격을 살 거야.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내가 소요를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아까 사이클, 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일예로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이클이 거의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수가 먼저 이제 작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도 굉장히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네, 네. 해외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많고. 네. 근데 그 일반인들이 저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점을 찾는 과정 역사적인 추이를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 기업을 보든 아니면 업종의 PBR을 보든 예. 저점을 이제 보게 되면 항상 그 사이클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네네네. 다만 이제 고민은 뭐냐면 그 저점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는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무섭고 죽을 것 같고 전쟁 날 것 같고 세상 끝날 것 같으니까 저점이라는 게 오는 건데 네네네. 막상 저점이 오면 나도 팔고 싶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중력을 거스리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 역사적인 추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업종 대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대표 기업을 보든 아니면 업종의 PBR 밴드를 보든 그 사이클을 보고 현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네. 보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강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네. 이제 철강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실 철강이나 화학이나 지금 사실은 그게 저점이거든요. 역사적인 그 추이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저점인데 얘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특히 이제 포스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핵심적인 제품은 이제 열연 제품이에요. 열연. 철강성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이런 걸 이해하려면 철강에 대한 밸류 체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장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철강에 대한 밸류 체인을 제가 간단하게 예. 또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철강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생산 설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크게 이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설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고로 방식이 있고요. 고로. 예. 또 하나는 이제 전기로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로. 자, 그런데 고로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고로라고 하는 그 방식은 이제 원재료인 철강석과 유연탄을 이제 넣고 이 고로에서 이제 가열하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제품이 열연 후판 선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열연이 가장 중요한 제품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로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크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원재료인 철강석이 중요한데요. 네. 철강석 자체 가격이 상승하면 이들은 진입 장벽이 있고 가격을 네. 이제 전이할 수 있는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협상력, 가격 협상력. 포스코 입장에서는 열연 가격을 인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전기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고철, 철스크랩 같은 얘기인데 우리 어릴 때 엿장수 아저씨들이 막 모으던 네. 고철 있잖아요. 얘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전기로해서 얘를 가열해서 만드는 것이 대표적으로 철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철을 녹여서 만드는 시설이 전기로.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은 철근인데 네. 얘들은 이제 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대한제강, 한국철강 대부분 철강사, 웬만한 철강사들은 다 전기로 가지고 있어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얘들은 고철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철근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이 심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철근 가격 올릴 수 있으려면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됩니다. 전방 산업이 호황일 때는 올릴 수 있죠.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철근 많이 쓰이는 건설. 그죠? 그런 경우에 지금 철근 가격을 인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어렵고. 거죠. 요 구조. 그러니까 고로 방식은 진입 장벽이 높고 그다음에 제품을 인상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중요한 네.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기업을 볼 때는 열연 가격을 보고 철강석을 보는데 철강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첨언을 드리면 철강석이 아니라 철광석입니다, 여러분. 그 철강의 이제 원료가 되는 유연탄과 함께 들어가는 철광석을 철광석.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드는 거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네. 설사 고철 철스크랩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이제 그 철근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전방 산업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철강의 가장 중요한 전방 산업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전자기기, 유전가스, 기계선박 교량, 조선, 건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안 쓰이는 제조업이 없는. 맞습니다. 예. 네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 가장 철강 제품을 많이 쓰는 전방 산업은 건설이고요. 건설. 예, 예. 2등이 자동차 전자기기,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조선 이런 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짧게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또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컬러 강판입니다. 컬러 강판 쉽게 말하면 자동차 문짝이라든가 냉장고 문짝을 또 올리시면 돼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게 뭐냐면 자동차 전자기기의 대표적인 기업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잖아요. 네. 그들 기업이 전방 산업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컬러 강판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뭐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뭐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열연 가격이 올랐으니까 열연 가격이 오르면 냉연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네. 그러면 냉연이 이제 컬러 강판의 원재료인데 그렇죠. 올랐으니까 컬러 강판을 인상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지금 전방 산업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LG전자라든가 현대차가 과연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해주겠냐 이거죠.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항상 철강을 볼 때는 왜 경기 민감주냐 하면 이런 전방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도 뉴스 많이 나옵니다만 가전제품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 네네. 뭐 재고가 늘어난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거기다 대고 철강주 지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안 안 된다는. 된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로 보면 네.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도 이제 보시면 대표적으로 건설에 사용되는 게 철근인데 예. 건설사 지금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지금 뭐 착공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철 스크랩 고철 가격이 올랐으니까 철근 가격 인상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건설사들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우리 그냥 공사 안 해. 좀 기다려볼게. 맞아요. 있어봐.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보실 때는 이러한 구조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은 이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예. 보시는 거고 철강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코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장표로 하나 보여드리면 네.
요게 이제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철강의 PPI, 그러니까 PPI. 철강의 이제 가격을 보여주는 지수이고요. 밑에는 이제 포스코의 주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MBS PMI라는 건 뭐냐면 중국의 PMI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는 PMI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이신 PMI가 있고 네. 하나는 MBS PMI가 있어요. 차이신은 중국의 수출 기업의 PMI를 얘기하는 것이고 MBS는 중국의 국영 기업의 PMI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PMI가 구매자 관리 지수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뜻이죠? 예, 예. 그 PMI가 높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 호황이라는 얘기고 네. 50이 기준인데요. 낮다는 얘기는 경기가 좀 불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철강 제품을 사서 뭔가를 만들 구매자들, 그렇죠. 그 수요를 기업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체감 경기가 좋아야 철강을 더 많이 사고 맞습니다. 또 비싸게도 사줄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PMI가 네. 중요한.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여기 장표에서는 201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네. 뭐냐면 이렇게 중국의 PMI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중국의 PPI, 그러니까 철강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네. 포스코의 주가가 떨어져요. 네. 이게 떨어지다가 이제 2016년부터 중국에서 경기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의 PMI가 올라가죠. 네. 올라가니까 중국의 PPI 올라가고 철강의 PPI 올라가고 포스코 주가도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2018년 6월 달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큰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어허. 받게 되니까 중국에 이렇게 PMI가 떨어지고 PPI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의 추이를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PMI가 올라가요. 어허.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PPI 올라가고 포스코 예. 주가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어요. 잔파도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방향을 읽는 거예요. 예. 경기 민감주는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해요. 예, 방향이 중요한 제가 거죠. 계속 저점과 고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방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니까 네. 2021년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다시 경기 속도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계속 PMI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PPI도 떨어지고 포스코 주가도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방향은 보일지언정 이게 방향이 언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사이에 또 이 웨이브는 어떻게 생기는지 네네. 정확히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 네네. 저 방향의 흐름을 맞아요. 그래서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을 인식하는 그렇죠. 정도로 네.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포스코의 주가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열연 가격과 관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연과 철강석의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 이 스프레드가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포스코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 네. 흐름이 같이 가는 거죠. 열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연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열연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중국의 PMI를 포함한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보면 어렵지만 이런 지표를 펼쳐놓고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잘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철강 애널리스트 분들이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거는 그냥 경기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사면 된다고. 네, 그렇죠. 그럼 포스코도 2배 간다고 막.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예. 지금 PMI, 중국의 PMI도 50 이하이고, 예. 그다음에 열연 가격도 지금 사실은 뭐 포항 공장 침수 때문에 우리나라 열연 가격이 살짝 올랐지만 사실은 중국이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조강 생산량의 50% 이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열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열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PMI 떨어지고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얘가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 봤던 역사적 추이에서 점점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럼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네. 개선될 여지가 좀 더 있고 그렇죠. 그걸 또 주가는 굉장히 싸게 네. 반영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이럴 때 측면으로. 관심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역발상이죠. 네. 예. 네.